안녕하세요. 만약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요, 가스비,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토큰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ERC20 토큰 보내려면 보통 이더리움, ETH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미리 approve라는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조금 번거로운 거 맞죠?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ERC3009 표준에 대한 것입니다. Transfer with Authorization, 그러니까 승인을 통한 전송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 ERC3009가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왜 사용자 경험을 바꾸는 데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ERC3009, 일단 핵심 아이디어를 간단히 짚어볼까요? 사용자는 블록체인 밖, 그러니까 오프체인에서 이 토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보내겠다는 메시지에 디지털 서명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서명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명된 메시지를 가지고 제3자, 보통 릴레이어라고 부르는 누군가가 대신 블록체인 위에 트랜잭션을 제출하고 가스비를 내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지갑에 ETH가 없어도 막 토큰 전송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가스리스 전송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어프로브하고 트랜스퍼 프롬 하는 이 두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전송 자체를 그냥 딱 한 번에 서명으로 승인한다. 네, 맞아요.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선 훨씬 간편하고 어쩌면 더 안전할 수도 있겠군요. 네, 편의성이랑 보안성을 모두 고려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ERC3009에는 중요한 함수가 크게 두 가지 정의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Transfer with Authorization, 이건 서명을 가진 누구나 전송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Receive with Authorization인데 이건 오직 토큰을 받는 사람만이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받는 사람만요? 왜 그렇게 제한을 두죠? 네, 후자는 특히 그 프론트러닝 같은 특정 공격을 막는 데 좀 더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한 장치도 여럿 있어요. none라는 고유값을 사용해서 동일한 서명이 두 번 사용되는 걸 막고요. 또 valid after와 valid before로 서명이 유효한 시간 범위를 딱 정해줘요. 시간 제한도 있군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된 서명이나 아직 유효하지 않은 서명의 사용을 방지하고요. 서명 자체는 EIP712 표준을 따라서 이게 특정 토큰과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유효하도록 합니다. 다른 데서 막 재사용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확실히 기존 ERC20 전송 방식과는 많이 다르네요. 근데 예전에 비슷한 목적으로 나온 그 EIP2612 퍼밋 기능 있잖아요. 그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 다 오프체인 서명을 활용하는 것 같아서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차이를 강조하는데요. EIP2612, 그러니까 퍼밋은요, 토큰 전송 허용량을 설정하는 어프로브 함수에 대해서 서명하는 방식이에요. 뭐랄까? 내 토큰을 이만큼까지 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할게. 이걸 서명하는 거죠. 어프로브에 대한 서명이군요. 네, 반면에 ERC3009는 토큰 전송 자체, 그러니까 트랜스퍼 행위에 대해 직접 서명하는 겁니다. 이 토큰을 저 사람에게 지금 당장 보내줘. 이 요청 자체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ERC3009는 approve하고 나서 transfer from 하는 이 두 단계를 그냥 트랜스퍼 자체를 한 번의 서명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더 집중하는 거죠.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실제 작동 흐름을 보면요. 사용자가 지갑에서 전송 정보,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수량, 유효 시간, 논스 이런 게 담긴 메시지에 ERP-TLI 방식으로 서명을 하고요. 이 서명을 릴레이어한테 전달하면 릴레이어가 가스비를 내면서 Transfer with Authorization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토큰 컨트랙트는 딱 받아서 이 서명이 유효한지, 서명자가 진짜 보내는 사람이 맞는지, 시간 제한은 괜찮은지, 논스는 이미 사용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요. 모든 검증을 통과하면 토큰을 보내주고 해당 논스를 기록해서 다시는 못 쓰게 막죠.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네, 이런 방식은 실제 활용 사례에서 그 가치가 확 드러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ETH가 하나도 없는 신규 사용자의 웹3 서비스 온보딩이에요. 보통은 가스비로 쓸 ETH를 먼저 구해야 하니까 그게 큰 장벽이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렇죠. 이걸 쓰면 그 장벽을 확 허물어서 서비스 토큰을 바로 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가스비 걱정 없는 결제 시스템이나 대규모 에어드롭, 아니면 디지털 바우처처럼 일회성 전송 승인이 필요할 때도 아주 유용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미 이런 유사한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USDC에서도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는 건 의미가 크네요. 네, 보안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EIP-701 도메인, 분리, 시간 제한, 논스 재사용 방지 등 여러 장치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설계됐다고 평가받고요. 그런데 이 표준의 공식 상태가 현재 스태그넌트, 그러니까 정체 상태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유용해 보이는데 왜 이게 활발히 추진되지 않는 걸까요? 좀 의외인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표준 자체의 공식적인 진전이 멈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구현이 좀 복잡하다거나 다른 표준과의 경쟁, 아니면 커뮤니티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갔다거나 복합적인 이유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ERC 3009의 핵심 아이디어, 즉 메타 트랜잭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DC는 이 개념을 가져다가 ERC 7598 같은 자체 확장을 통해 더 개설하기도 했고요. 일반 지갑, EOA랑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 모두에서 서명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픈제플린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가스비 대납 시스템 구현을 돕는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표준의 이름 자체보다는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속 ERC 3009는 비록 표준 자체는 좀 정체 상태일지 몰라도 가스비 부담 없이 단 한 번의 서명으로 토큰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웹3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앞으로도 메타 트랜잭션이나 사용자 온보딩, 아니면 새로운 지갑 솔루션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웹3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만약 이런 가스레스 전송이 정말 보편화된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웹3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